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14조 업무위탁법부터 23조 기금의 용도까지 법 규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위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NH농협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NH농협손해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험 모집은 누구누구한테 위탁을 하고 또 손해평가하는 것도 위탁을 하겠죠. 예, 그 내용을 이 업무 위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황 바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요 재보험 사업자 대신에 뭐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래 항상 주어를 바꿔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체 그쵸?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어떻게 그 규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행령에다가 업무 위탁해갖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에 각호를 잘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보시면 농업협동조합에 따라서 지역협동조합이라든지 축산농업조합이라든지 분묘법협동조합의 뭡니까 이 조합에서 뭐죠? 그 보험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산림조합 같은데, 지역수산업협동조합 같은 데서 보험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는 누가 하느냐면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해갖고 여기 이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 법인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법인이 손해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비영리법인 해갖고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요래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가 여러분께서 되시면 농업재보험 협회도 있고 손해평가사 협회도 있어요. 손해평가사협회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비영리 법인에게도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회계는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재보험 사업자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는데 그 뭡니까 재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슬쩍 한번 봐보시면 이건 봤어 하고 그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예. 8회 때는 문제.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 등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예. 위탁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보면 영리법인데 있죠. 비영리법인인데. 그쵸? 그러니까 대망 여기 딱 보면 그 농재법은요, 그 말 조금 이렇게 바꿔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공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기출문제 8회, 9회, 10회, 11회 지금 제가 출제된 거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잘 봐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답을 찾는구나.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지구벌수산조합이라든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런 경우는 다 뭐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그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10회도 또 똑같이 나왔죠? 해당되지 않는 자 뭡니까?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서 설립된 수산물 협동조합 맞고요. 분모별 협동조합 맞고 지역산림조합 맞죠? 예,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요것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재정 지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보험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뭡니까 순보험료의 50% 계약자가 원래 이제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중에서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가 내는 돈은 한 10%, 20%밖에 안 냅니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야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법에다 규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보험 사업자, 즉
NH농협 손해보험 있죠.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은 전부 또는 일부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전부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100%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법은 100% 지원하다도 언제든지 80% 지원하고 70% 지원하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죠? 중간에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의 일부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법 규정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누구한테? 재보험 가입자, 그죠? 사업자한테는 지원 안 해줘요.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자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자치에서 또다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항은 뭐냐면요. 농장, 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 금액을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원을 가입자한테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재보험 사업자한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입자한테 줬다가 가입자가 가입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가입했다 하는 그 증명을 보내면 재보험 사업자한테다가 그만큼 뭡니까? 지원 금액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보험 사업자한테 지급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항은 뭐냐면 풍수의 지진재 보호법에 따른 풍수의 지진 보험에 가입한 자, 요것도 보니까 그 행정안전부에서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정책보험이니까 여기도 가입 많이 하겠죠. 그죠? 야, 태풍 불어서 만약에 시설물이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얼마씩 줄게. 그리고 보험료도 여러분들이 전부 내지 않고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어디서 지원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하세요 해갖고 요 정책보험으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했는 사람이 동일한 보험 목적물, 그 시설물을 가지고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가입했어요. 이럴 때 두 군데서 다 지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를 미리 잘하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험료 일부 지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의 지진 보험에 가입해 있는 보험의 목적물을 또다시 농작물 재보험 가입했다면 당연하게 지원하지 않겠죠. 근데 요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고 뭐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증명을 뭘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결국 뭐죠?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따로 안내가 돼 있겠죠. 그 시행이 바로 이거예요. 보험료 및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해가지고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하도록 재보험 사업자 이제 쉽게 말해서 재보험 가입자 납부하는 보험료의 뭡니까?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 돈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재보험 가입 현황서 같은 거 해갖고 운영비 사항계획서 요 가입 현황서는 왜요? 그 가입자의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운영비 사항계획서는 왜 필요하죠? 운영비는 정부에서 100%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사항계획서를 작성해야만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제출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제출했으면 그걸 갖고 확인해가지고 뭡니까? 지원 금액을 지급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틀린 거네요. 그죠? 정부는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를 지원합니까? 아니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의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법 규정 그대로 맞죠? 풍수의 지진재보험에 따라 풍수의 지진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법 규정 그대로 맞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 방법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이제 법 규정에 있는데요.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 규정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법 규정을 조금 이제 비틀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틀어 놓은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명지정지원 나왔죠?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가입자에 부담하는 보험료에 전부 지원하지 않죠? 예,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지원해버리면, 그 뭡니까? 그 가입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보험사 나오면 보험금 타는데, 그쵸?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네요. 자, 2번은 정부,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에 관련비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죠. 재보험 가입자, 그죠? 가입자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죠. 사업자한테 지원 안 해주죠. 틀렸고요. 이렇게 이제 주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3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보험 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한 다음에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이건 맞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입자한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가입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돼야만이 지원해주죠, 그렇죠? 예, 개인 또는 법인 뭐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래 되겠죠? 4번은 볼까요? 풍수의 지진재보험 때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봐 보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회 때도 또 똑같이 재정 지원 나왔죠. 네. 옳지 않은 건 나왔어요. 그렇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그죠? 요거 확인하는 거. 예. 전부 또는 일부. 맞네. 그죠? 지자체는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예. 그러니까 그 법 규정을 반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바꿔놓는 거, 그거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된방 딱 읽어봐 보면 이건 뭐, 전혀 뭐 공부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으로 문구가 돼 있죠? 예. 쉽게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리고 풍수의 지진 보호법에 따라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 재보험 사업이, 출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이 재보험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보험을, 뭐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을 하는데, 이 자연재해를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해를 보장하다 보니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뭐죠? 다른 보험회사와 재보험을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입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보험을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기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재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보험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험회사라는 것이 결국 보험회사가 아니고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해갖고 농구원에서 요거를 이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놓으면은 만약에 보험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더라도 결국 뭐죠? 재보험 든 데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뭐죠? 예, 농민들한테 정확하게 사고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재보험을 누가 한다? 예,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법에다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보험을 결국 정부에서 직접 하느냐? 직접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어디다가 위탁한다고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재보험법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손해평가사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쵸? 왜냐하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하고 가축 재보험을 손해평가하다 보니까 그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는 장관은 오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밖에 아니죠.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거기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재보험 사업으로 딱 들어오면요. 무조건 넣고 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떻게 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렇게 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모든 법 규정이 그러니까 결국 주무부서는 어떻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보험은 어떤 것을 이제 그 재보험 약정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한번 석 읽어봐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밖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보험 운영하니 그러니까 그 밖에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재보험의 약정서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야 하고 이걸 보시면 이거는 맞아. 이거는 들어가야 되겠어.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전혀 엉터리 같은 것이 한 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태여 1, 2, 3, 4, 5, 6 해갖고 막 두 문자로 암기하지 말고 읽어봐 보시면 재보험 수수료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네. 재보험 약정 기간도 있어야 되겠네. 예, 재보험의 책임 범위도 있어야 되겠네. 약정서에. 그렇죠? 예, 재보험 약정에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께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기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재보험 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미리 항상 준비해 놔야 되죠. 예, 왜냐하면 받은 보험료보다도 NH농협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훨씬 커졌을 때는 바로 이 뭡니까? 기금에서 결국 뭐요? 재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금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항상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거쳐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재보험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돼 있고 기금은 어디에 설치해요?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은행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뭡니까? 돈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잘 봐보시면 옛날에 5회 때 나온 문제 볼게요. 보험경제의 설미다 가로에 들어간 거. 농장은 누구과 협의하여? 이거 뭐 이건 뻔하죠. 이거는 뭐 그냥 자동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농업재보험기금의 수익가치를 명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죠?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죠? 보험 계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어느 정도만 살짝만 공부해도 법 규정을 공부를 해도요. 충분하게 문제 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은 근데 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금은 어떤 것으로 뭡니까? 기금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기금의 재원이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20조 2항 가오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이게 뭐냐면 재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NH농협손해보험에서 결국 뭐요? 농구먼에다가 재보험료를 내야 많이 그 뭡니까? 다음에 보험금이 부족했을 때 재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보험료, 다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재보험 계약을 맺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험료가 하나의 그 뭡니까? 기금에 재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 또는 정부유의자 또 다른 기금으로 받은 출연금 같은 거. 그리고 요 재보험료 갖고 모든 보험금을 충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나머지 최소한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을 막 끌어서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것도 그러면 기금 같은 거 하는데 정부에서 얼마씩 이렇게 출연해서 좀 이렇게 그 기금 마련해놔. 이게 출연금, 그렇죠? 그리고 재보험금을 회수자금, 요 재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했어. 그러면 회수되는 거 돈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기금의 지원으로 쓸 거고 또 기금을 이렇게 이제 출연금이나 재보험료를 받은 것 같고 가만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이렇게 증권에도 투자를 하고 은행에도 예금으로도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이익이 발생되죠. 그렇죠? 이익 같은 거. 이런 이익금도 이 운용수익금이라고 하고 그 밖에 수익금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기금의 하나의 그 재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항에 따른 차익금,
출연금 대신에 이렇게 다른 데 부처에서 야 돈 좀 이렇게 얼마 좀 여기 한 뭐 1,000억 정도만 좀 이렇게 기금에도 좀 이렇게 빌려줘 해갖고 이렇게 차입금 받은 거 있죠. 이런 차입금도 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특별회계의 농어촌 특별세 사개전으로 받은 전입금 이런 것들도 뭡니까 기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가볍게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그 기금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 이 기금은 제일 우선적인 건 뭐예요?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용도로 쓰겠죠. 그 용도는 뭐냐? 재보험금의 지급이다. 이게 제일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기금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이제 차입금 돈을 빌렸잖아요. 빌리면은 당연하게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차입금도 다시 갚아야 되겠죠. 예,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 이런 데도 쓸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비의 지출 예, 쉽게 말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면 당연하게 직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또한 어디에 기금에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보험 기금의 재원에 해당되는 것, 재원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자금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원보험이죠. 원보험. 그렇죠? 예, 이거는 재보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재보험 가입자가 내는 거는 그렇죠? 예, 농작물 재보험 그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도 없는 거고요. 정부의자로부터 기금으로 받은 출연금 이거 있었죠? 재원에. 그렇죠? 자, 그리고 기금을 운용 수익한 거, 수익금 같은 발생된 거, 그리고 이제 전입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뭡니까? 기금에 재원이 됐다 하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죠? 그래서 4번이고요. 자, 8회 때 또 나왔네요. 기금 두 문제가 나왔네요.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옳은 거 먼저 볼까요?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 그쵸? 기금의 용도에 뭡니까? 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뭐 1번, 2번, 4번은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농장은 행정안비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영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뭐가 틀렸나요? 요게 틀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잘 몰라도. 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번 슬쩍만 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지, 이거 뭡니까? 그 농업재보험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벌써 틀렸고. 2번은 농장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 부분에 금융계정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다가 그쵸?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금은 누구와 협의? 환경부 장관하고 왜 협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요 나머지는 쉽게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9회 때 나온 거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예.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재보험 책임 범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읽어보면 이거 들어가야 돼.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이런 것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때 두 문제씩 나왔네요. 재보험 기금이 관한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답이 없으므로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가 좀 잘못됐냐면요. 원래는 이제 뭐죠?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항, 그죠? 전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문제는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법상 했으면은 요거는 시행령이니까 요것이 틀렸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뭐죠? 예, 모든 것은 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뭐죠? 예, 농업재보험 기금 나오고 재보험 이런 것이 나오면 뭡니까? 농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자가 조금 이렇게 잘못 판단해 갖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10회 때 또 농업재보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법규정에 이렇게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 농구먼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법규정 그대로 되어 있고요.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그죠?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지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이것도 법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여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중은행이 아니죠. 어디요? 한국은행이죠. 그죠? 이렇게 조금 문구를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기금, 또 기금에 대한 거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금은 농장이 회장과 협의해서, 맞네. 그죠?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 돼 있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 맞죠? 예, 기금의 용도 맞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고요. 농장은 농업정책금융원과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물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뭐요. 야, 맞추기 싫어도 맞춰. 그쵸?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공부 문제가 그렇게 우리 시험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와, 이 법규정,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암기를 하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제가 말씀드렸죠? PDF 파일로 제가, 출제되고 있는 법조문은 제가 다 가능하면 정리해 갖고 지금 PDF 파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DF 파일 중에서 그 법조문 있죠. 예, 기출문제도 필요 없어요. 법조문만 기출문제 지금 다 풀어봤으니까 법조문만 가볍게 살짝 한번 읽어갖고 시험장에 가면 어느 정도 떠오릅니다. 그 정도의 떠오르는 지식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딱 한 번만 봐도 이런 것 대망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법규정의 내용인데요. 협의를 거쳐서 기금의 수입 지출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입 수입 징수관을 임명한다. 요 이제 다음 시간에 법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회 때 많이 나왔네요. 기금 조성하는 재원 회수자금 맞죠? 예, 그렇죠. 예, 정부 외자로부터 받은 출연금도 맞고요. 운영수익금도 맞고, 그렇죠? 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 앞에서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죠, 그렇죠? 이거는 원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재보험이 아니죠.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재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금의 조선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금에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하고 기타 농업재보험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같은 게 또 규정되어 있는 거, 그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재보험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어떤 공법이든지 과태료, 벌칙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과태료 규정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